소속사와 분쟁을 선언하고 난 뒤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걸그룹 피프티가 꽤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며 소속사 어트랙트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프티는 12일 자체적으로 개설한 SNS를 통해 소속사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걷어주세요. 소속사는 걸그룹을 부채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셨나요? 라고 운을 떼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향한 비판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멤버들은 앞서 지난 8월 이 계정을 통해 장문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를 향해 외주업체 대표님에게 타 소속사가 빚지고 있는 선급금 부채를 피프티에게 50억 투자한 걸로 맞추자고 모의했다라고 주장하며 이 선급금 부채는 어트랙트가 아닌 타 법인의 부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해명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고 근거 없는 프레임으로 멤버들을 욕보이고 있다. 마이너스 및 플러스를 포함한 투명한 정산 처리와 내역을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답변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80억을 투자했다며 주장했고 멤버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다. 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으로 모욕하지 말라. 당당히 밝히겠다. 대표님의 템퍼링 프레임은 답변을 회피하고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멤버들이 요구하는 구체적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멤버들이 직접 프로듀싱과 회계를 담당했던 쥐 외주업체사에게 자료와 소통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 확인을 위해 쥐 외주용역업체와 I 유통사 및 W 대행사 등 관계자들에게 자료를 정당하게 공식적 절차를 통해 요청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이에 더해 전홍준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피프티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공개해달라라면서 그간 저희가 건강을 망쳐가며 감시와 통제 속에 활동한 모든 것들을 공개하겠다. 대표님의 미담의 실체도 공개하고 우리가 왜 소속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와 돌아갈 수 없는지 모두 공개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폭로를 예고하고 곧바로 2차 입장문까지 전해왔는데요. 이번 입장문은 좀 더 긴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저희는 얼마나 더 아파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며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은 아픔을 견디지 못해 맨발로 새벽에 구급차를 혼자 불러서 실려가도 혼자 쓰러져 있어도 보호자는 곁에 없었다. 멤버들끼리 의지하고 서로 업고 응급실을 오가며 버텨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러브인 미, 텔미, 하이어 로그인은 공황장애로 여러 차례 발작한 끝에 길바닥에 실신의 산소 호흡기로 깨어난 멤버가 끝내 참여해 완성한 곡이라면서 큐피드는 만성염증을 겪는 멤버가 수술도 미루며 새벽까지 진통제를 복용하고 참아내면서까지 참여해 완성한 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멤버의 증상이 적힌 의사소견서도 첨부했는데요. 세나는 저는 다이어트로 인한 심한 강박과 내부 환경 스트레스로 탈모 현상도 왔으며 약 복용 없이는 월병을 하지 않는다. 현재도 그러하다. 호르몬이 완전히 바뀌었고 신체 변화를 적응하는 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다. 거식과 폭식의 증상이 동반되며 급기야 39kg까지 감소하는 증세도 있었다. 라며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시오는 데뷔 전 2022년 7월경부터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몸의 떨림과 두통을 시작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블랙아웃이 잦아져 정신과를 찾았고 중증도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진단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언제 증세가 나올지 공포를 서웠고 활동 중 빈번하게 발생했던 돌발 상황에도 회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는데요. 손을 지속적으로 긁어 손가락 사이가 찢어졌을 때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내려가 병원에서 실신하는 바람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구급차를 부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상주 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지만 택시 타고 숙소에 가라는 말뿐이었다며 회사에서 아무런 조지초 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절식과 단식 등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신장 관련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다니며 적절한 식단 관리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다이어트를 강요했고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몇 그램이라도 오르면 살 빼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아라는 수술 전까지 스케줄로 인해 위험을 감수했다며 수개월 병자인 멤버에게 병중에 체중 감량의 예외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주 7일 소국 바람에 체중을 재어 보고를 했다. 0.1kg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았다. 중압감으로 며칠씩 금식했다.
언제 수술을 할 수 있을지만 기다렸다. 지친 마음과 병든 몸은 이미 한계치였다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복귀를 채근하는 소속사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사전 고지 없던 광고 촬영 권유도 두려웠다고 말했는데요. 아라는 이어 소송 직후에는 소속사분들이 대회를 하자면서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께서 여러 차례 불속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크게 치고 몇 번이고 벨을 누르시고 집 앞에 몇 시간이고 상주하셔서 겁에 질렸다. 진실한 위로와 배려는 없었다. 단 한순간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루머의 희생양이 됐다. 가족들이 겪은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구절절한 하소연은 대중들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와서 폭로, 예고만 하지 말고 공개하길, 지긋지긋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아이돌 자체를 그만둬야지라며 그들의 호소가 전혀 통하지 않은 반응들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힘든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하기에는 데뷔한 후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2달간은 휴식기였기에 공식적으로 활동한 것은 약 30회로 주 1회가량 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정도의 활동으로 힘들었다고 하면 요즘 활동하는 아이돌 가수들 모두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 국민이 일어나야 할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연달아서 입장문을 내는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홍준 대표가 얼마 전 고소 사실을 밝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허위 사실로 인터뷰를 했던 인물 때문이라는 추측인데요. 멤버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내기 바로 하루 전 전홍준 대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 관계자라고 칭하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습니다.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해당 방영부는 방송 직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르며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46건의 민원이 접수돼 방심위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전 대표는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 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와 피프티 간에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A씨의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홍준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들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부 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씨를 상대로 선처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한쪽의 편만을 들며 방송을 만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책임이 아주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사태만큼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달아서 멤버들의 입장문이 나오자 그 아래 나온 A씨라는 인물이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헐레벌떡 입장문을 내는 것인지 괜한 의혹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고 보니 더큐버스의 직원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런가 하면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더큐버스 안성일 대표의 의견이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트랙트 측에서 결정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멤버들을 방패 삼아 더큐버스로 몰릴 비난의 화살을 멤버들로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트랙트는 이제 피프티 내 멤버들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 준비하기도 바쁜 상황인 어트랙트인데 멤버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시간만 뺏긴 느낌인데요. 어트랙트는 2024년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최소한 6월 이전에 새 걸그룹을 데뷔시키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팀 멤버는 7명에서 9명으로 다인조 멤버 구성으로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데뷔를 시켰던 4인조 피프티의 2배에 이르는 인원 구성으로 차별화된 콘셉트의 걸그룹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새 걸그룹 멤버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발하는데요. 어트랙트 내부 오디션 기획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오디션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오디션은 어트랙트의 연습생을 뽑는 게 아니라 곧바로 새 걸그룹에 투입될 수 있는 데뷔조 멤버를 뽑습니다. 그만큼 어트랙트는 이번 오디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의 경험을 되살려 새 걸그룹과 함께 나가면 미국 빌보드 차트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 이름을 새기겠다는 각오입니다. 전 대표는 A&R팀을 비롯한 회사 주요 스태프들과 함께 새 걸그룹의 데뷔 앨범 수록곡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어트랙트는 해당 걸그룹의 데뷔 앨범을 위한 곡들을 국내외 작곡가들로부터 수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트랙트가 최근까지 받은 데모곡들만 무려 1000곡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어트랙트는 5곡을 추려서 걸그룹의 데뷔 앨범에 실을 예정입니다. 새 걸그룹의 곡은 좀 더 다채롭고 세련된 멜로디 구성으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버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더불어 피프티 멤버들과의 분쟁까지 이어가며 새 걸그룹 프로젝트 진행까지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전홍준 대표인데요. 대중들의 말대로 이제 와서 입을 연 피프티 멤버들의 진짜 의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휘둘리지 않고 전홍준 대표는 꿋꿋하게 준비한 계획 착착 진행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